예, 안녕하세요. 재미없는 주식TV 케빈입니다. 요즘 제가 영상을 좀 자주 찍고 있는데 찍는 김에 쫙 찍어서 라이브 할 수 있는 구독자분들 수가 이제 채워질 때까지 열심히 영상을 좀 찍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투자라는 건 약간 지나가고 보면 뭐 휘발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나중에 두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즘 이제 시장의 폭락,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거의 뭐 반토막 가까운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아직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제 건들지 말고 강소기업에 투자하는 게 더 좋은 시기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첫 번째,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하락하게 됐던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이제 캐펙스 투자, 이제 비용에 대한 부담이고, 과연 어느 정도 비용을 떠안고도 수익성을 계속 실현해 나갈 수 있는가, 보여줄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이 있는 거고, 또 중국의 이제 반도체 기업이 비싸게 상장을 하면서 앞으로 뭐 열심히 하겠다, 반도체 굴기, 중국의 반도체 굴기, 이런 영향도 있을 수 있고, 또 개인분들이 너무 무리하게 특히 레버리지 상품까지 나오면서 너무 많이 이제 고점에서 그러한 우려가 있음에도 너무 좀 비싼 가격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럼 과연 너는 요즘 어떤 강소기업에 투자하길래 그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아직 구독자가 많지도 않은데 제가 무슨 뭐 여기서 작은 종목 이야기하고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어떻게 제가 그러면 종목을 주로 골라내는지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형주에 투자를 할 때는, 업종 대표주에 투자를 할 때는 사실 이미 그 대형주는 상당히 그 검증을 끝낸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주, 업종 대표주가 가는 그런 투자를 할 때는 그 시장이 확대될 때 주로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 4, 5년 전부터 올랐던 조선주라던가 또는 방산주라던가 또 이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던가 이런 대형주들이, 대표주들이 오를 때는 그 시장 업황이 좋아질 때 한 2, 3, 4년 쭉 끌고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사실 작은 종목에 투자하기보다는 저는 대형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강소기업에 이제 투자를 한다면 평소에 어떻게 해서 그런 기업들을 골라내고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깊은 고민을 여러분들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강소기업은 어쨌든 강소기업이지만 분명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업종에 대한 이해도를 일단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기본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업종을 공부하냐 하면 서점에 가면 사실은 대한민국 업종지도 뭐 해서 여러 가지 책들도 있고 해서 업종에 대한 일단 공부는 최대한 하고, 그 이후에 마케팅에서 주로 쓰이는 기법이죠. 이제 스왓이라고 해서 강점, 약점, 위기, 기회. 전 항상 이 네 가지를 정확하게 좀 따져보고 이쪽에서 문제가 없는 경우에 이제 그 기업을 투자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을 그렇게 골라낸다고 하더라도 좋은 기업을 찾아내고 그날 바로 투자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네 가지 중에 위협이나 기회 뭐 이런 쪽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되는 어떤 기미가 보이는 타이밍을 잡아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해서 이제 투자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겁니다. 어떤 기업의 강점과 약점은 우리가 분명히 공부를 하면, 사업보고서만 한 3개, 4개 분기를 정확히 읽어본다면 충분히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강점이 확실하다. 그 강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기업의 경쟁력, 그 기업이 만들어내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퀄리티, 질이 얼마나 좋은가, 이 부분을 살펴보아야 되고, 또한 그 기술을 누군가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살펴봤을 때 확실한 강점이 있다면 그 강점 한 가지를 일단 가지고 가고, 두 번째는 보통의 강소기업은 어쨌든 오너 중심의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오너가 어떤 사람인가, 얼마나 도덕적인가, 그리고 얼마나 주주 환원에 관심이 있는가, 또는 회사를 키울 생각인가, 또는
자기 좀 배를 좀 더 불릴 사람인가 이런 거를 과거 뉴스를 찾아보면 좀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일단 가장 중요한 현재 이 시점의 기업의 강점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보고서를 잠깐 말씀드리면 사업보고서만 읽어보면 사실 그 임직원분들이 얼마의 연봉을 받고 근속연수가 얼마인지 이런 것도 다 나와 있고 없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살펴보고 이 기업은 강점이 확실하다 생각하면 그 강점을 일단 골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골라내고 가지고 있고, 그럼 그 다음에 약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약점이 아예 없는 회사는 없겠죠.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약점이 상당히 적다면 일단은 강점이 확실하고 약점이 적다면 투자할 만한 어떤 기업으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는 주식 투자는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향후 어떤 기회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데, 이 기회에서 가장 우리가 파악할 수 있으면서도 중요한 것은 시장이 더 커지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커진다는 건 두 가지 부분이 있겠죠. 이 기업의 기술력, 경쟁력이 확실해서 그 업종에서의 포지션을 늘려갈 수 있느냐가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매출처의 다변화, 그러니까 즉 가장 핵심으로 보면 만약에 그냥 B2C의 기업이라고 친다면 우리나라에만 이제 팔다가 해외 수출을 할 수 있는가, 저는 이 파이가 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기회가 있느냐에서 체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위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해야겠죠. 그래서 이 기업이 기술력도 확실하고 이거 나중에 수출도 될 것 같고 파이가 커질 것 같은데 어떤 위협이 있을까? 그 위협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협 가능성이 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 둘 해소되어 갈 때 가장 시장이 커지고 위협이 해소되어 가는 그 시점에 그 주식이 가장 크게 상승을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평소 그 주식의 기업의 강점과 약점을 확실하게 분석을 하고 있고, 이 기업이 이제 앞으로 향후 어떠한 기회가 열릴 것 같은 타이밍에 미리 분할 매수로 주식을 모아간다면 충분한 수익을 얻을 그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 4년 전쯤에 제가 조선주를 막 사 모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옛날에 그 중소형제 기업이라고 하죠. 그런 기업들을 이제 사서 뭐 하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당시 제가 보았던 것은 분명히 지금 그 배가 노후화되고 또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과연 그들이 원하는 고퀄리티의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될 수 있을까? 이 희소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컸거든요. 즉 기술력, 경쟁력, 희소성이 있는데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는 시점, 그 시점부터 조선 업종이 상승하기 시작해서 많게는 10배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게 해준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관점으로 좀 주식을, 기업을 살펴본다면 주식 투자하기가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쉽게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들, 코스피, 코스닥에도 꽤 어떤 그런 시총 1조, 2조, 3조 이런 기업들 중에 이런 기업들이 많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경제적 해자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사실은 영업이익률하고 ROE를 보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면 경제적 해자라고 하는 건 결국은 침범할 수 없는 경쟁력인데, 그런 침범할 수 없는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내가 가격 결정권에서 완전한 의리되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의 제품을 납품하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기업에만 납품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가격에 대한 어떤 마음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격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꽤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 저는 경제적 해자가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아까 말씀드린 스왑 분석을 통해서 기업을 확실히 파악을 하고, 그러한 기업 중에 더욱더 경제적 해자가 있는 그런 기업들을 파악해 놓고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시장 그런 쪽이 크게 열리기 시작하고 위협이 사라질 때 그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매출도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그 기업이 폭발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투자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사실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좋은 타이밍인데, 왜냐면 강소기업 중에 그냥 너무 싼 기업들이 많아졌거든요. 근데 이 시점에 유튜브나 어떤 주식 관련 그 뉴스에서 나오는 삼성전자 이제 반등한다 이런 반도체 쪽에 너무 빠져 있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만 다시 하이닉스 130만원, 삼성전자 21만원 이 정도가 와서 바닥을 잡고 이런 모습이 보이면 저는 엄청나게 빠질 자리가 많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됐을 때 이 주식도 이제 앞으로 위협이 어떤 건 줄 알았잖아요. 금리가 오르고 비용이 늘어나는 게 위협이고, 중국은 아직까지는 예를 들면 조선업에서 우리가 좀 비싼 배들을 우리가 수주를 다 했던 것처럼 중국 반도체 자체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이벤트라고 보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어 나가면서 주식이 차근차근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즉 지난번에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지금 가격에서 고점까지 가는데 몇 달밖에 안 걸렸다면 앞으로는 그 가격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게 1년, 2년, 3년, 4년 후에 정말 그런 위협을 이겨내고 그런 비용도 이겨내고 또 금리도 약간 낮아지고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는 체크되어 가면서 움직이는 시장이 열렸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강소기업을 골라내는 법을 말씀을 드렸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골라낸 기업들도 나중에, 지금은 구독자 40명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실은 좀 더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나중에 좀 보는 분들도 많아지고 하면 서로 좀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주식을 한번 사면 보통 2년, 3년 들고 가기 때문에 이런 유튜브에서 종목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재미없는 주식TV 케빈이었습니다. 라이브 방송할 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